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1파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쓰기 1부분은 여러분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점이 높아요. 한 문제를 틀리면 거의 독해 2문제에 해당하는 점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요 단어 요거 하나 바꿔 썼는데 부분 점수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부분 점수. 그렇기 때문에 쓰기 부분은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시험이 임박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정확하게 내가 뭘 틀렸고 이건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의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걸 저랑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보실 거예요. 뭐든지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실 쓰기 1부분은 이게 문법 부분만 한가득이에요. 책 이론서 보시면. 근데 사실 이 이론은 내가 다 알고 있어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봤잖아, 빼있잖아. 아주 명확하게 나 봤자 문제야, 나 빼있자 문제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게 없고 키워드가 없으면 그냥 나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만 갖고 내가 어떤 문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떤 풀이 순서대로 푸는지 그리고 다 풀고 나서 이건 어떤 유형의 문제였고 이런 문제는 뭘 실수 안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든 영역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턱대고 문제 푸시지 마시고 이게 내가 이론 공부를 다 끝냈어. 그럼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많이 풀어야지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에도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 조금 어려워요. 4급 치고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요새 쓰기 1부분 파트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뜩이나 뒷부분에 그 문장 장문하는 것도 그 문장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면 이게 좀 타격이 크잖아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난이도 좀 높은 문제도 어떻게 내가 대응할 수 있고 설령 그 어휘의 뜻이나 문법적인 활용도를 잘 몰라도 어쨌든 추리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맞춰보겠다 생각하시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3문제 풀 거고요. 나 조금 자신 있어. 공부 많이 해봤어. 그럼 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풀이 순서 보셔야 되는데 보기의 품사와 뜻을 살펴야 돼요. 제가 뜻과 품사라고 안 하고 품사와 뜻이라고 했죠. 뜻은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딱 봤을 때 움찔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얘가 명사일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그럼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놓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 나와 있는 전체를 다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아는 것, 모르는 것 구분하면서 갈게요. 이 더는요, 보통 더 뒤에 명사 온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허를 좀 찌르는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더가 먹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뒤에 더가 붙었어요. 이제 여기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적어놓진 않았는데 더는요, 뭐뭐의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걸 분석해야 얘가 것으로 쓰였는지 의로 쓰였는지 알 수 있겠죠? 동물원, 이 명사죠. 찡즈, 금지하다죠. 시용마오, 그저 게이가 나왔어요. 그저 게이. 그럼 누구누구에게 먹을 거를 주나? 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왜를 몰라도 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동물원, 시용마오에게, 그리고 먹을 걸 어떻게 주나? 이런 식으로 아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가는 거죠. 단어를 모르겠어도 그런 식으로 그 뜻은 유추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단어 보기 품사와 뜻을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순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짝꿍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얘랑 얘는 붙여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게이라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구누구에게잖아요. 그러면 시옹마오가 동물원에게보다는 누구에게를 붙이려면 동물원보다는 시옹마오에게가 더 맞겠죠. 라고 해서 붙여놓을 수 있는 거는 붙여놓으시는 게 좋고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게이가 특별하게 다른 동사가 없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 먹을 걸 주는 행동 자체를 이렇게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럼 주어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봅시다. 그럼 수어로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그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의 품사와 뜻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자기네들끼리 붙여놓을 수 있는 걸 붙여놓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문장을 만들면 절대 안 되고요. 수로로 기둥을 세우시라란 얘기를 제가 매번 쓰기 1파트 대비 특강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우리는 앞에서부터 말을 한다고 해서 앞에서부터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없는 명령문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가 보통 2개 이상 등장하는데 뭐가 주어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수로로 무조건 기둥을 세우면 수로의 짝꿍이 목적어를 찾으면 오히려 좀 쉬워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7가 동사야. 그러면 목적어로 무조건 먹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어 중에서 먹는 걸 여기다 넣어놓으면 남는 게 주어가 되기 쉬우니까 수로는 주어랑 짝꿍인 경우보단 목적어랑 짝꿍인 경우가 더 많아서 어쨌든 수로로 무조건. 그럼 금지를 해요. 누구누구가 무엇무엇을 주어는 은는이가거든요. 누구누구가 무엇무엇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원이 팬더에게 웨이츠더 먹을 걸 주는 것을 금지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기둥이 수로로 세워져야 그래야 동물원과 시옹마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따지면 동우미엔이 금지를 합니다. 시옹마오한테 먹을 것 주는 것을.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단어를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짝꿍, 붙여놓을 수 있는 거 붙여놓고 수로로 기둥 세운다.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지금 같은 문제도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급에서는 충분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와즈가 양말인 걸 몰라도 아들 자자 이렇게 돼 있는 두 글자는 앵간하면 명사예요. 그쵸? 명사예요. 요, A, 요, B, 이거는 이제 형용사기 때문에 뭐뭐 하는 하고 뒤에 명사가 올 가능성이 크죠. 더럽고 낡은 더 때문에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징, 뭐뭐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청유하잖아요. 징은 웬만하면 문장 제일 앞에 징주어, 징진, 들어오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샹 해놓고 너무 친절하게 바를 넣어주었어요. 바자문이에요. 여러분이 4급에서도 바자문을 배우잖아요. 바자는 을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뒤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놓고 뒤에 수로로 이어지는 거. 게이 누구누구 나디엔화처럼요. 바什么什么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개사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볼게요. 쪼 슈왕하면 지시사랑 대명사죠.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랑 양사죠. 그럼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와요. 이 뭐뭐. 슈왕이면 세트라서 양말이랑 연결이 될 수 있죠. 나저 하면 이거 뭐야? 동사죠. 얘는 동사인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구조적으로 보여요. 뭐 하셔야 돼요? 붙여놓고 붙여놔야 되죠. 자, 가장 크게 붙여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뒤에 명사 쓰는 건 앞서 봤었던 웨이츠더는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났죠. 근데 그게 더가 그렇게 나올 경우보다는 사실 뭐뭐 하는으로 나올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낡은 양말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 양말에 해당하는 양사가 슈왕이고 거기에 쪼를 붙이는 거죠. 쪼 슈왕 슈무슈무슈무슈무더 와즈 하고 딱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얘 딱 만들어 놓으면 벌써 지금 단어가 몇 개가 해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해지죠.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라고? 수로로 기둥을 세워요. 근데 수로로 기둥을 세우는 건 수로는 이제 여기다가 붙이면 되고 바자가 특수구문이잖아요. 이제 바자를 해결을 봐야죠. 특수구문을 보셔야 돼요. 바자가 있거나 빼자가 있거나 비자가 있거나 비교문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특수구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문제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자는 무엇무엇을 그래서 무조건 그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명사가 와야 돼요. 이것을 얘가 게이 셔머셔머 나띄어너처럼 하나의 개사구라서 뒤에 동사 넣으셔야 된다는 거야. 바자를 막 엄청나게 1시간 내내 막 설명을 하고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걸로 기억하시면 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뜻만 다르지 구조는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구거든요. 근데 영어는 전치사구가 문장 제일 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for you 이런 식으로 가죠. to you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붙잖아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똑같이 가요.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 물건을 이거를 딱 들고 어떻게 처리해. 시간 순서로 갑니다. 바자 뒤에 명사 쓰고 무조건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수로를 써야 된다는 것만 머리에 넣으세요. 오늘 요 바자는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면 끝났어요. 칭마샹 붙어 있잖아. 얼마나 고마워요. 바 뒤에 이거 놓고 뒤에 나줘만 쓰면 끝나는데. 그쵸?
받자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된 목의 품사와 뜻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요것도 똑같죠. 88번. 是我的는 나의 것이다. 그죠? 시가 동사죠. 그리고 나의 것. 여기서는 나의 해놓고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나의 것, 여기도 것으로 쓰였네요. 指出 가리키다. 谁能 누가 뭐뭐 할 수 있는가. 요거 어려운 문제예요. 准确的 거의 5급에 해당하는 4급의 난이도 높은 문제, 남들 많이 틀리는 문제. 요거 맞추면 좋겠죠? 哪个盒子 어떤 상자. 근데 요거 이게 어떤인지는 아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럼 붙여놓을 걸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붙여봅시다. 자, 보통 이 더는요,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 그거 하나 기억하셨죠? 근데 요 더는요, 뒤에 동사가 와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만 봐도 나간다? 뭐 내가 주를 모르더라도 그럼 이거 뒤에 동사가 오니까 주 추를 넣고 그죠? 시는 못 와요. 이건 뭐뭐 하게라서 시를 쓸 수는 없어요. 자, 哪个盒子 어떤 상자가 내 것일까? 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상자가 해놓고 내 것일까? 짝꿍을 찾아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는 수로로 기둥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리킵니다. 누가 무엇을 가리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가면 준추에다 주추를 붙여놓고 누가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가, 어떤 상자가 내 것인지를 왜냐면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주어 수로 쪽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로를 기둥으로 딱 잡아놨을 때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뭐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주추나 주의的 希望 发现처럼 어떤 뒤에 정보가 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는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걔가 한국인이더라? 내가 그 사실을 그러니까 보통 뒤에 사실이 오거나 문장 전체가 오는 경우에 그 목적어로 받는 동사들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떤 사실을 가리키고 지적했어. 나는 바래, 네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래. 이런 식으로 문장이 목적어로 올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4급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배워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쓰기 1부분에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일단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수로로 기둥을 잡는 거, 그리고 받자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복문으로 들어가서 문장 전체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그 동사들에 대한 개념은 그래도 살짝이라도 4급에서 세워놨으면 좋겠다라는 거. 수로로 기둥 세우셔야 되고, 오늘 받자 배웠죠? 그리고 동사나 문장을 목적어로 할 수 있는 동사들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 풀었던 문제들도 내가 그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해도 짝꿍 찾고 수로로 기둥 세워서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히 해결을 하면 오답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